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서울 이렇게 합격하게 된 합격자고요. 어떤 걸 말씀드리면 좋을지 좀 잘 모르겠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냥 저한테 가장 공부 방법 중에서 효과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 1차 준비할 때 좀 좋았던 두 가지 방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저한테 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첫 번째는 이제 저는 복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강의가 한번 들으면 진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서 제가 초수 때 3, 4월 그때 이제 심화반 강의하실 때 했던 복습 방법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수업 내용을.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서브노트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으로 가서는 초수 때랑 재수 때랑 이제 똑같이 저는 그날 한 진도 범위를 다 훑어보고 이제 중요한 문제나 제가 틀렸던 문제 조금 체크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반 가서는 제가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만들 때 저희가 아침에 오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고 이제 오후에 해설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거 다 듣고 나서 저는 이제 집에 갈 때 시험지는 B4 사이즈예요. 근데 저는 다 B5로 축소 복사해서 다 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일일이 오려가지고 틀린 거를 제 노트에 붙이고 이제 거기에 왜 틀렸는지 이유 적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답 적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답 노트를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오답 노트를 만드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덜 틀리는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때도 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거 생각하면서 써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수업 내용 복습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제가 초수 때는 사실 기출 문제를 10월 달에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마 다 하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이게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저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 2차로 나뉘었었잖아요. 그래서 2차 그 논술 문제 이제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그 뒤에 논술형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그쪽 부분을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방법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가져온 거는 제가 재수 때까지 해서 한 완성본이거든요. 근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작아서. 이거 연도별로 해가지고 또 가로는 연도별이고요. 세로는 이제 부문별이에요. 그래서 교과 교육론이랑 서양 음악이랑 국악이랑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키워드로 어떤 내용 물어봤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혹시 나중에 뭐 시간 되시면 뒤에 오셔서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A4로 다 정리를 표로 해가지고 벽에다가 그냥 쫙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하기 싫을 때나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쭉 보면서 이렇게 머리 좀 어떤 거가 올해는 나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이게 올해는 좀 기출이 별로 반영이 안 됐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말이 좀 많았는데 사실 저는 그래도 기출에서 몇 개가 나왔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해에도 그랬고, 그리고 아무리 기출 반영이 안 돼도 기출 문제가 안 나와도 기출 문제를 알아야 어떤 게 뭐 안 나올지 그걸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하는 것도 저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준비할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복습하고 기출 문제. 이거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2, 3분 답을 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없으세요? 네. 뭐 다들 잘하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고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렇게 남아주셔서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저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고요. 한 번도 올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공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 들으셨듯이 저는 또 안구 건조증이 되게 심해서 눈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안 보이고, 공부도 집에서 1시간 이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쉬어야 하고요. 그리고 밤 12시가 넘으면 일단 저는 이제 한계가 옵니다. 밤이 되면 될수록 눈이 더욱 심해져서 뭐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면 그 다음을 아예 망치기 때문에 무조건 제 눈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이 건강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주변 환경이나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제 눈 앞까지, 책이나 글자를 눈 앞까지 이렇게 봐도 글자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구나.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까라고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저는 사실 초수 때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조금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겹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그 작년에 돈을 다 모아서 1년 이제 좀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저에게 상상하지 못할 만한 제가 수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고요. 그리고 건강까지 오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공부적인 것은 조금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적인 부분을 일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교육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초수 때는 교육 과정을 외워서 하는 것도 있고 직접 글로 쓰는 것도 있다고 저도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에게 어떤 방법이 잘 맞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일단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녹음을 했고, 녹음을 하는 데도 있어서 이제 곡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종의 라임이라고 해야죠. 이게 하나하나 잘 끊어져야 잘 와닿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야 하는데 이게 안 맞고 인간의 감정과 사상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곡 선택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되게 저는 옛날 노래부터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곡 중에서 다 목록을 적어가지고 이 부분에는 어떤 곡이 어울리나 다 불러보고 아니다 하면 다른 곡으로 변경하고 해서 가장 잘 저한테 익숙할 수 있는 곡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많이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계속 지하철에서 이동할 때마다 끊임없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은 기억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의 성향이 평소에 아니면 혹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노래가 굉장히 오래 남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한두 번 들어도 가사 같은 것이 금방금방 잘 익혀지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평소에 그렇게 노래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뭐 클래식은 좋아하지만 가사가 있는 이런 음악은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면 차라리 저는 쓰는 게 더 맞으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유치원 때 집에서 엄마가 일본 노래를 들었던 거 그 가사까지도 생생하고요. 아빠 차에서 팝송을 들었던 게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맞고 저렇게 해야 틀리다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성향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이렇게 파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구입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녹음하고 했을 때 저는 틀린 부분도 가감없이 그냥 다 들었거든요. 시간이 모자라서 계속 녹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들리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 단어인데 이렇게 잘못 얘기했어. 그것까지 기억을 하면서 혹은 제가 막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저도 막 웃으면서 그냥 이건 공부다라기보다는 그냥 음악 듣는 개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업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합격수기에도 썼지만, 저는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거의 다 적습니다. 저는 정말 손이 아프도록 그냥 적어요. 원래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제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저의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복습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뻗어도 며칠 후에 다시 그걸 보면 아,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저는 그 부분을 다 꼼꼼하게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예시 같은 것도 저는 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만약에 외우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신만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스터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스터디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소수 때는 아예 제가 민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저는 그렇게 충분히 공부를 하지도 못하는데 다른 선생님들께 오히려 내가 피해를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스터디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스터디가 맞는 선생님도 계시고 혹은 혼자서 하는 게 또 맞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장의존형이어서 다 같이 했으면 전 조금 더 잘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시간상 혹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도전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접으시는 게 감정 낭비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기를 그럼 간단히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차 실기에 대해서 적어 놓은 부분이 있고, 수업 시령 같은 경우는 적어 놓지 못했었는데요.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청음 같은 경우는 조금 무난한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항상 좀 느리다고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빠르고, 쉼표도 저는 있다고 들었었는데, 쉼표도 없어가지고, 조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많이 달라진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네 곡 중에서 두 곡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또 최종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분 동안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 1분 정도 됐을 때 아, 이제는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한번 악보를 봐야겠다 생각하고 네, 이 곡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이제 시작하라고 갑자기 딱 시계를 끄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하고 처음에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악보를 보실 시간이 주어지신다면 잘 아는 곡이든 혹은 처음 보는 악곡이든 시간을 최대한 다 쓰시기를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련을 그래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경기 지역만 봤었어요. 지역 선택이 사실은 저는 가고 싶은 곳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많이 뽑으니까 어떻게 내가 좀 거기에 낑겨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혼자 착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와 실기는 저와 잘 맞지 않습니다. 저는 성대 결절이 2번이나 돼서 제주도는 무반주 성악인데 사실 김남주 교수님께도 제가 상의를 받았었는데 그 지역은 아무래도 제가 그런 결함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되게 말을 잘 듣는 편인데 왜 그때는 그렇게 더 간절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니까 더 가고 싶고 제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저는 카페에도 현직 선생님들께 정말 조언을 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 하냐 했는데 다들 그래도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냥
되든 안 되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고민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그 지역의 실기를 잘 보시고 실기가 어려운 실기가 있다면 조금은 일찍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차가 1차 사실 저도 초수 때는 아니 지금 1차가 될까 말까 하는데 2차를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해서 그게 조금 뭔가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오히려 일찍 준비하면 민요나 피아노나 이런 곡들이 시험 문제에 다 적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악곡 외우시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덜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제주 지역은 수업 지도안을 씁니다. 근데 저는 경기만 보았기 때문에 수업 지도안을 사실 조금 등한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제 교수님들께 수업 실현을 하면 피드백을 조금 많이 받았어요. 지도안이 많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하게 되고요. 긴장하고 불안하고 긴장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날 학습 목표를 못 보고 제 마음대로 지도안을 작성하는 아주 대참사를 벌이고, 굉장히 어떻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수업 실현으로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제 20분 동안 구상지를 제 걸 다시 보고 다시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제가 쓴 지도안을 보고 저는 너무 많이 놀랐고 학습 목표를 처음 봤기 때문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든 수업 목표에서 난 이런 거를 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많이 하긴 했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지역이 지도안을 쓰시는 지역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안을 쓰시는 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초수 때 이미정 교수님께서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지금은 초수지만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진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갈리는 것은 실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하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발 가서 실수라도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초수 때 가서 그 실수가 당락을 가로지을 정도로 떨리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문제지에 적어 놓은 것도 빠뜨리고 못 적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불안해하지 않고 긴장감을 최대한 줄여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그래도 합격으로 가는 조금 더 나은 길이 아닌가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긴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합격자이고 부산 실기는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외워가는 게 많았어요. 먼저 민요도 외워가야 하는데 일단 한 가지씩 그냥 말씀드릴게요. 민요를 외워가는데 3분 이내에 올해는 두 곡, 장단이 다른 두 곡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이 그냥 3분 이내로 외워오라고 했어요. 안보. 장구 장단 치면서 자신의 장구 장단에 맞춰 뭐 민요 부르기였는데 저는 부산 정보를 너무 몰라서 한 곡만 딱 준비해 갔거든요. 그것도 시간도 2분 조금 넘게 준비해 갔는데 제가 작년에 가서 쳤더니 2분 조금 넘어서 맞췄더니 그 시계를 관리하시는 또 관리위원 분께서 너무 놀라시면서 이상입니다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없이 너무 부족하게 준비해 갔던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준비해 오셨냐면 보통 3곡 이상, 3곡 이상을 거의 메들리로 준비하면서 장단도 엄청 화려해요. 변형 장단이 막 여러 개씩이었어요. 저만 한 곡을 변형 장단 딱 한 가지 해서 두 가지로 그것도 장단도 쉬운 세마치 장단 곡을 했거든요. 그냥 거기서도 감점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올해는 이제 그 시험 뭐라 해야 되지? 요강이 바뀌어서 정확하게 좀 나왔더라고요.
두 곡을 장단 다르게 하는데 저는 이번에 느린 장단, 중머리 장단, 상주모 신기 하나,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자진 강강술래 하나, 자진머리 장단으로 그 우리 학원에 실기 학원에 유성실 선생님한테 배웠는데요. 변형 장단이랑 잘 해가지고 3분 딱 맞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외워가서 했고, 아 그리고 자기가 시험 치는 곡을 적어요. 부사는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곡인지 다 확인하시고 일일이 다 적으시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곡인지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악기 실기인데 이것도 외워 가셔야 하는 거예요. 3분. 저는 작년에는 가야금, 정학가야금을 했고요. 올해는 단소를 했어요. 작년에 정학가야금은 보통 다들 산조가야금을 하세요. 산조가야금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정학가야금을 했었고, 그것도 사실 부족하게 한 달을 준비해서 갔었어요. 보통 1년 이상을 꾸준히 뭐 문화센터에서 레슨 받기도 하고 개인 레슨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매우 바쁘게 12월 딱 한 달 배워서 갔더니 부족한 게 티가 났고요. 요즘 주법 다양하게 배우시는, 여기 이론하면서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뜰동 같은 거 뭐 이런 거 소리 하나도 안 났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 단소는 김진석 선생님한테 학원에서 또 실기학원에서 배웠어요. 한 달 저 정말 짧게 배우는데 선생님이 늘 챙겨주시면서 연습해 오세요. 녹음해 보내세요. 저 사실 녹음도 잘 안 보냈어요. 급하게 나중에 2주도 채 안 되게 막 선생님한테 보냈는데요. 많이 웃으시면서 제 기분 많이 봐주시면서 이렇게 제 컨디션 생각해 주시면서 많이 챙겨주셨는데, 많이 부는 게 답이더라고요. 저는 조교라서 좀 많이 학원에 도움을 받아서 실기 학원에 거의 뭐 일도 잠깐씩 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서 연습했는데요. 정말 많이 불수록 호흡 늘어나고요. 저는 현악기 전공이라서 관악기 정말 싫었거든요. 못하겠고 소리도 안 날 것 같고, 제가 아리랑 부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청성곡 생각도 안 해봤고 상상도 안 해봤어요. 일단 하시면 되고 하시면 소리 나고요. 그래도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못해도 칭찬해 주셨겠지만 어쨌든 준비하세요.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저처럼 한 달에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시고요. 또 피아노, 자신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는 가창하는 게 있어요. 그건 범위가 음악과 생활 범위에서 나오고요. 이젠 교과서가 또 개정되니까 혹시 바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건 공고에 나올 거니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전공은 첼로인데요. 피아노 반주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여서 무조건 반주를 해야 됐거든요. CCM 반주도 하고 찬송가 반주도 해서 정반주 화려하게 치는 건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응용 반주 정도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울리는 코드를 찾는 정도? 코드도 화려한 코드 아니고 좀 기본 코드 찾는 정도. 근데 부사는 코드가 다 제시됩니다. 그래서 별 제 능력은 도움이 안 됐고요. 그리고 그래도 그 곡들에 맞는 반주형이,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르페지오나 뭐 이렇게 코드를 치는 거나, 뭐 코드를 친다고 해도 수박으로 쪼개칠 건지 세뒷단으로 쪼개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끝에 급하게 레슨 받았습니다. 유니스 선생님한테 레슨 받았는데요. 저 맨날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쪼가 있다고, 자기 쪼가 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 쪼가 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반주를 했기 때문에 제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 바꾸기가 힘들었는데, 네, 선생님들도 반주도 하실 거면 응용 반주가 있으시다면 빨리빨리 준비해 보세요.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하시면 좋겠고, 또 청음, 마지막으로 청음이 있는데 부산은 사실 막 서울, 인천, 경기처럼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아요. 그런데 조성청음이라서 조금 뭐 헷갈릴 수도 있고, 저는 다행히 상대랑 절대랑 좀 섞여 있는 편이어서 저한테는 좀 유리했어요. 청음은 청음은 뭐 그냥 김남주 교수님 수업 그냥 따라가는 정도만 해도 부산은 무난하게 칠 것 같고요.
네. 전공은 제가 어려웠던 게 그 다른 악기 연주나 뭐 이런 것들이어서 네, 거기에 할 얘기가 많았고 청음은 그냥 수업만 잘 따라가도 평소에 연습만 조금 해두셔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김남주 교수님께서 사실 부산반이 폐강됐었는데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조교라고 챙겨주셨거든요. 그 파일 받고 좀 뒤쪽에 이렇게 번호 한 몇십 개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뒤쪽을 들었더니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 전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 거의 새벽에 계속 들었어요. 그걸 듣고 갔더니 다음날 갔더니 그래도 귀가 열려 있었는지 좀 그것보다 쉽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은 사실 시간을 놓쳐서 볼펜으로 이렇게 다시 적어야 돼요. 한 장을 주고서 거기에 연필 쓰고 펜으로 다시 쓰게 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쓰신 분들도 봤고요. 실기도 은근 변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합격자들 중에서도 점수가 30점 중에 막 20점 초반대 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경기도 합격하게 됐고요. 저는 재수만에 붙게 됐어요. 우선 초수 때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와서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올해는 좀 시간도 늘리고 빡세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한 결과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저기 앉아 계신 선생님하고 1년 동안 짝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공부 시간 인증도 하고 또 1년간 같이 공부를 해서 아무래도 선생님이 굉장히 같이 하면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들도 혼자 하시는 것보단 같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의지도 되고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서브노트를 아예 만들질 않았어요. 서브노트를 만들다 보면 이제 쓰는 것도 팔도 아프고 또 계속 이게 옮기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미정 교수님 책에다가 단권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때 이제 책에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빈 공간에 계속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단권화를 해서 교재가 완전히 빽빽해질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악보 같은 것도 책에 없으면 잘라서 붙이고 막 그렇게 해서 저만의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었고 또 세 번째는 직강 나와서 전부 다 첨삭을 제출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화성학이 또 너무 약해서 김남주 선생님 꼼꼼반 1, 2 다 들으면서 첨삭을 전부 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조성음악 화성진행을 1, 2권을 제가 다 풀어냈고 그렇게 한 결과 화성학도 조금 이제 올해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읽고 쓰는 공부보다 저만의 독특한 공부 방법은 말로 계속 설명하는 공부 방법이었어요. 이게 읽고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이론에 대해서 안 보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시면 내가 이 이론에 대해서 이해도 된 것이고 또 암기도 되고 더 나아가서 내면화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인출도 잘 됐어요. 그래서 모든 공부를 다 말로 설명하는 형태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했고 또 이미정 선생님 1년 강의를 전부 다 들었어요. 재수인데 이제 심화반부터 해서 모의고사반까지 전부 들으면서 모든 자료를 이거 안 나올 거야 하고 이렇게 빼지 않고 모든 걸 다 꼼꼼하게 1년 동안 자료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가 굉장히 독특해요. 올해는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 제가 청음이 올해 엄청 망해서 4마디 가까이를 날렸어요. 엄청난 리듬치여서 미리미리 청음이 이제 리듬이 안 되시거나 음이 안 되시면 선생님, 김남주 선생님 강의를 초반부터 들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재수 때는 청음을 안 들어서 그랬는지 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실기는 그래도 무난한 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시창에서 음이 조금 이제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뭐 피아노나 민요나 단소는 연습하시면 떨리지 않게 잘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끝나고 초수 때는 제가 아예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재수 때에는 1차가 끝나자마자 안 쉬고 같이 스터디를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 2차도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단 토의나 면접이나 뭐 수업 나눔 뭐 이런 자소서 같은 경우는 경기도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경기도 시책을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1차가 끝나시면 경기도 교육청 안에 있는 시책을 다운받으셔서 그거 핵심적인 거 외우시고 스터디를 계속 하시다 보면 충분히 가서 잘 하실 것 같고요. 또 이미정 선생님이 집단 토의 특강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특강 하면서 제가 좀 단점인 것도 찾게 되어서 그걸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차나 2차나 끝까지 쉬지 말고 달리셨으면 좋겠고요. 재수 선생님들은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를 좀 냉철하게 돌아보시고 준비를 끝까지 해서 네, 교단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차 수업 시연 했던 것보다 더 떨리네요. 여기 서니까. 네. 저 역시 학부에서 교직이수를 했고요. 저도 이미정 선생님이 2년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미정 선생님 그리고 김난주 선생님께 정말 감사로 인사드리고요. 저는 먼저 합격 결과 나오고 아직 합격 수기를 못 썼어요. 근데 이제 잘 쓰려는 마음이 이제 또 성격이 나와서 또 썼다 지웠다만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수정 중인데, 일단은 합격 수기의 각 영역별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적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2년간 공부하면서 제가 항상 기도했었던 지혜롭게 공부하는 비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런 특별한 비법은 아니지만 저랑 같은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인데 짧게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곡 공부인데요. 저는 밴드 스터디를 2년간 정말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시험 하기 딱 한 2주 전 빼고는 정말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밴드 스터디를 반드시 활용해서 하시고, 저는 좀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다르게 어떤 선생님들은 밴드 스터디 악곡을 풀고 그냥 덮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성격이 하나 악곡을 이제 하고 제가 틀린 거든 맞은 거든 그걸 다 유튜브로 찾아서 그 곡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 곡에 대해서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전 다 썼어요. 그래서 한 곡씩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악곡 공부가 하루에 1시간 전 투자했는데, 그때도 저는 되게 시간 아깝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결국엔 그게 많이 남더라고요. 국악도 특징을 찾아서 외우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저는 악곡 공부에 좀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터디 활용인데요. 저는 초수 때는 그룹 스터디, 재수 때는 짝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맞는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룹 스터디를 하면 서로의 이제 장단점을 이렇게 또 이제 소화할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모이는 시간이나 이렇게 뭐 캔슬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짝 스터디도 이제 재수 때 하면서 활용을 했는데, 아까 그 경기 선생님과도 하고 또 초수 때부터 같이 했던 선생님과도 같이 했었는데, 이제 주로 먼저 초수 때부터 같이 했던 선생님과 좋았던 방법 퀴즈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문제씩 정말 간단한 퀴즈를 내는데 서로 창피하지 않고, 정말 틀려도 기본적인 것도 창피하지 않고 서로 퀴즈를 하는 게 정말 도움됐어요. 그거는 저희 1차 시험하기 전까지 계속 했는데 아마 다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재수 때 같이 방금 했던 선생님과 같이 기출 분석을 했는데, 이제 이 두 분 짝 스터디 하신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큰 숲을 보는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나무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인강을 들어도 되게 막 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미정 선생님이 하는 농담까지 저는 다 적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해서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고 전 정말 파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또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저 이거 할까요? 그러면 선생님 너무 깊이 가는 것 같다고 이제 숲을 보는 선생님들이 말해주니까 정말 도움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성향이 다른 선생님과 스터디 해보는 것도 또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서브노트인데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목차화해서 하는 선생님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을 해봤는데 자기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창피한데 저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대별로 만들었어요. 이건 바로크인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오 그리고 작곡가별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안에다가 뭐 악보도 붙이고 이제 이미정 선생님 모고 때 하신 그런 악보도 추가하고 또 설명도 추가하고 계속 이걸로 저는 계속 돌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이따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짬 시간 활용하기. 이거는 제가 집까지 1시간 정도 걸려서 그런 이동 시간에 되게 교육과정 암기를 굉장히 했거든요. 그래서 멀미할 수도 있으니까 녹음을 해서 전 노래 자기 목소리 듣기 싫지만 그래도 녹음 반드시 해서 그래서 주말에는 저는 쓰기 팔 아프잖아요. 그래서 타이핑해서 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타이핑하면서 외우면서 계속 했고 밥 먹으면서 이제 하는 시간에도 저는 되게 공부를 좀 하는 스타일이었고 근데 좀 밥 먹으면서는 스터디 하지 말자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건 가장 말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녁형 인간인 선생님도 있잖아요. 저는 진짜 아침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늦게 일어나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정말 상관 안 하시고 아무리 해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거 이제 후반에만 바꾸시고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게 공부 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준비 미리미리 하는 거 그리고 7번째는 체력 관리하는 거 그리고 8번째는 단수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응용하는 공부 그리고 모르면 정말 이미정 선생님께 용기 있게 질문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는 첨삭인데 저는 사실 초수 때는 첨삭을 한 번도 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미정 선생님 한 번 뵙죠 이거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는 그래서 제 첨삭을 냈는데 지금 한 번 뵙죠 글씨가 혹시 있나 없나 막 이거 막 엄청 전전긍긍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돼서 이제 모의고사 때 이제 막 내서 그런 거 없으면 기분 좋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첨삭 꼭 반드시 저처럼 안 내지 말고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인강을 너무 파시는 선생님들은 직강을 나와서 이제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 정말 없다고 이민정 선생님이 말해주셔서 그거에 전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지 말고 자주 반복하시려고 하는 습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기. 정말 그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들도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합격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성격이 되게 밝은데 여기 오니까 좀 차분해지네요. 저는 초수였고요. 8월에 교육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논문이랑 교생이랑 막 다 했어요. 근데 일단 이게 초수에도 그렇게 바쁜데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데드라인이 있으면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이미정 선생님을 저 학부 때 3학년 때 뵀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서영한 박사의 신세계 그러면서 선생님이 배경 설명 같은 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 다음 공부에도 역사랑 뭐 철학, 미술 이런 거를 함께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작년 초반에 너는 무슨 임용 공부를 교양 공부하듯이 하느냐. 그런데 초반에는 진짜 그런 식으로 교양 공부하듯이 한 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잃지 않고 이게 이렇게 막 써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도안을 안 써요, 2차에서. 근데 이게 교육과정을 안 해오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교육과정을 되게 스터디원들이 언니 꼭 외워야 돼요. 언니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 안 해오면 욕해줘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20분 안에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될 거를 빨리빨리 막 목차 짜가지고 막 정하잖아요. 그래서 20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제곡이 나오면 이번에 뭐 판소리랑 오페라였는데 저희가 표현에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다 교육과정에 있으니까 그거 빨리 캐치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곡이 나왔을 때 그 곡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지식을 넘어서 그 오페라는 오페라다운 그리고 뭐 판소리는 판소리다운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초반에는 좀 교양을 쌓듯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론을 제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몰라가지고. 근데 교육론은 저희가 글자만 보다 보면은 코다이가 뭐랬고 막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너무 하기가 싫으니까 얘가 왜 그랬을까? 코다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를 했을까를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론은 엘리엇이 대체 왜 그랬을까? 뭐 이러면서 그렇게 공부한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쫄지 마시고 정말 즐기면서 힘들지만 뭐 두 팔 멀쩡하면 공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손을 많이 다쳐가지고 저는 1시간 동안 교육권 못 쓸까 봐 그게 되게 큰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팔 멀쩡하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졌고요. 지금 울산 나랑 관계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항상 부산을 소신전하려고 생각했는데 올해 경쟁률 첫날 보고 마음을 완전 바꿨거든요. 그래서 울산을 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고요. 일단 울산 제가 지난주 연수를 했는데 이제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인문소양 대구에서 하는 거를 울산에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일단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올해 아니면 내년부터는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지역에도 또 좋다고 따라 할까 봐 빨리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잘해서 여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이 이제 숲을 보는 게 전데요. 저는 좀 크게 봐요. 그냥 약간 사실 좋게 보면 크게 보는 건데 대충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밴드 스터디를 했을 때 퀴즈를 내면 정말 서로 다른 문제가 나와요. 저는 대충 보니까 좀 크게 내고 그 선생님은 깊이 내고 그래서 그렇게 좀 성향이 다른 분 나랑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차 준비를 저는 작년에 1년 이제 노량진에서 선생님 수업 직강으로 다 듣고요. 이제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제가 좀 다른 일이 있어서 준비를 못 하다가 이제 엄청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2차 준비에는 사실 돈을 안 썼어요. 그 대신에 첫 해 초수할 때는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부산을 저는 지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민요, 단소, 이제 성악 다 배웠거든요. 근데 올해 울산을 가면서 민요는 원래 부산은 자유곡인데 민요는 장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몰이랑 자진몰인가? 아무튼 그 두 개 장단 중에서 나오는 건데 거의 우리가 다 아는 민요 중에서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강강술래랑 농부가 중에서 하나 뽑는 거였고요. 그다음 청음도 이제 울산이 약간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부딪혔는데 이제 청음은 김남준 선생님 수업 그냥 딱 들으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1차 점수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차를 생각보다 잘 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잘 쳤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이번에 연수원 가면서 선생님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수업실은 완전 망쳤어요. 이제 구상실에 들어가면 거기에 조건이 나왔는데 저는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구상실에서 구상하고 이제 수업 실현실 들어가서 진행위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어디서부터 하는지. 근데 제가 마지막이라서 너무 떨려가지고 안 들렸어요. 근데 이미 저는 실현실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채점위원들이 저를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다시 묻기가 좀 죄송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할까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네 이렇게 하시길래 정말 처음부터 이제 동기유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활동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원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기 부분, 그러니까 작성한 부분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리랑 아리안 아예 못했어요. 그걸 못했는데도 점수가 별로 안 깎였어요. 그리고
그 청중 참여하는 거를 제가 빼먹고 넘어갔는데 아 선생님이 아까 빼먹은 게 있네 하면서 다시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모둠 활동을 좀 저는 그런 걸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모둠 활동하면서 애들한테 긍정적으로 피드백 해주는 거, 그다음에 웃으면서 발문하는 거. 그래서 발문할 때 시킬 때도 그냥 선정이 해봐 이렇게가 아니라 제일 먼저 손을 든 선정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이유를 대주면서 그리고 뭐 저번 시간에 발문 못한 선정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문을 시켰고요. 면접도 저는 정말 내용이 허접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면접도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게 저는 크게 웃으면서 하고 그러니까 문제마다 제가 결론을 다 맺었어요. 그래서 울산 시책을 다 이제 알아갔거든요. 그래서 뭐 한마디씩 더 했어요. 그 시책이 뭐 울산 책 읽는 데이 이런 거 있으면은 뭐 그런 걸 활용해서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되게 크게 해서 그것만 기억하도록 해가지고 해서 정말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크게 했어요. 그러고 저는 서브노트를 제가 어떤 스타일을 했냐면 그 표를 막 만들면은 이전에 표 모양을 그대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만들었으면 이전에 무슨 기호를 썼더라 하고 다 내려가서 인터넷으로 그 워드로 쳤는데 그 기호 하나하나 똑같이 통일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모의고사 반까지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이제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작년에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그때 스트라빈스키 문제가 나왔었는데 풀치넬라 나왔는데 그게 위치가 기억이 나는데 그 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빨간색으로 썼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가 서브노트를 미리 완성해서 좀 돌렸다라면 했을 텐데 그걸 좀 못해서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때 이제 강의를 제가 모의고사만 들었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서브노트를 계속 돌렸어요. 그 서브노트에는 작년에 제가 한 해 했던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돌렸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은 저는 이제 부산에서 들었기 때문에 인강으로 들었는데 그날 토요일날 여러분이 아마 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날 인강으로 올라오는 거 바로 쳐서 그날 바로 참석을 보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전 시간 맞춰놓고 했는데 저는 좀 빨리 푸는 성격이라서 그 A, B, A형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그걸 3시간 정도 만에 풀었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보내고 했는데 모의고사 첨삭은 꼭 내시길 바래요. 저는 그것도 안 했으면 올해 떨어졌을 것 같은 게 첫 번째 1회 모의고사에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문제를 안 다루다가 다뤘는데 그 대입법의 유무 뭐 이렇게 화성학 대입법 문제가 나왔었는데 대입법의 유무 뭐 어디 주제는 어디고 응답은 어디지 이런 거 쓰는 건데 주제는 뭐 마디멋 응답은 마디멋 이렇게 했는데 대입법의 유무라고 하길래 대입법은 존재한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첨삭에 물음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존재하는지 써야 되는데 저는 답 쓰는 법을 1년 동안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첨삭은 무조건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너무 떨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 아까 그 밴드 스터디 할 때 퀴즈로 하는데 그 선생님이랑 같이 청킹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되게 유치한데 뭐 아이소 리듬 같은 거는 탈레와 콜로르잖아요. 그러면 뭐 리듬 탈레?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외우고 아르스노바 뭐 비를레도 이제 A, B, B, A, A면 아빠한테 빌레 이렇게 빌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유치하지만 괜찮아요. 기억이 정말 잘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외우고 저도 이제 교육과정을 노래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사실은 많이 사기도 샀는데 노래가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핑클이나 뭐 H.O.T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제 교육과정 뭐 이렇게 평가 같은 거면 한 곡으로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핑클 노래 2개를 섞어서 같은 그룹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조건이야 그 노래가 그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에 딱 맞아요.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중학교 3학년군 이렇게 하면서 정말 끝까지 노래가 딱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꼭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첨삭 할 때 그 서로 아까 그 선생님이랑 저는 첨삭을 인강으로 저는 들었고 그 선생님이 직강으로 들었는데 서로 첨삭 받은 걸 공유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쓰고 저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서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화장실 같은 데 갔을 때 뭐 인터넷 이런 거 가지 마시고 카페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페 질문 많이 올라오잖아요. 저도 이제 시험 전날에 선생님한테 질문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편락 대여음이 몇 박인지
그걸 물었는데 선생님이 이 학보 제가 안 드렸나요? 하면서 이제 그 사진 올렸는데 그게 시험에 저는 편락이 당연히 10박이니까 대염도 10박일까 하고 물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악보를 주셨는데 16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에 이제 그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했으면 저 어쩌면 이 자리에 안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카페 진짜 많이 보시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내년엔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 합격자고요. 방금 초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초수는 아니고 재작년 16년에 저희 아빠가 그 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여름방학 때 연수 다녀오시더니 야 경기에 티오가 많이 났다더라.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학교 기말고사 끝나서 할 거 없는데 임용이나 해볼까 해가지고 시작했다가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결국에 재수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16년에는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게 한국사 시험 보고 8월 중순부터 했는데 정말 시간도 짧았고 시간도 짧은데 괜한 자신감 뭔가 그러니까 음대를 다녔으니까 교직 기술을 했으니까 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고 뭐 이해는 충분히 있을 거야 해서 막 그러니까 수준도 잘 맞지 않는 심화반 강의 같은 거 막 대충 이렇게 보고 1차 시험을 봤는데 1차 시험도 물론 뭐 잘 봤다고 생각도 안 했지만 그때 이제 1차 시험 보고 그 발표 난 한 달 정도 동안 실기도 그때 이제 막 시작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합격자 발표가 10시에 나거든요. 근데 제가 9시 반에 레슨이었는데 민요 레슨을 받다가 30분 받다가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딱 선생님한테 선생님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이거 좀 봐도 될까요? 하고 딱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선생님 저 집에 가보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올해는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1월부터 정말 어쩌면 되게 이 학원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모든 커리큘럼을 다 이미정 선생님 학원으로 그 스케줄로만 쫓아다니면서 선생님만 쫓아다니면서 실기학원도 여기 실기학원 다른 선생님은 안 하고 사실 제가 막 선택도 잘 못하고 고민해봤자 안 좋은 선택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냥 선생님만 믿고 정말 그리고 뭐 일부러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선생님 도움 많이 받으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합격쓰기를 쓰는 중인 게 너무 그러니까 잘 쓰고 싶어가지고 계속 막 내용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거 좀 쳐내느라 좀 정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방법은 물론 후기에 올릴 거지만 오늘은 제가 가장 그 중에서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고 약간 제가 어떤 생활 태도와 그런 걸 가졌는지 그런 걸 2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게 조금 여기서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제가 가장 공부를 했던 방법이 선생님 강의를 모두 녹음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막 녹음해서 팔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녹음을 해서 계속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복습하는 용도로 계속 돌려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름 이렇게 그냥 뭐 한 6시 보통 한 주에 6시간 한 7시간 되는 수업 시간을 그냥 계속 뭐 무한정 돌리면서 반복을 한 게 아니라 나름 제가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제가 대학 다닐 때 막 되게 어려운 이론 과목 같은 게 복수 전공을 했는데 사실 그 복수 전공했을 때 그 과목이 그 약간 과학 이론 과학 막 생화학 이런 거여서 너무 몰라가지고 그거 공부하는 방법이었는데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걸 전부 녹음해서 그거를 모두 받아 적었어요. 타이핑을 정말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계속 타이핑하면서 받아 적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생님 녹음한 거를 받아 적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웠거든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토요일에 수업을 하시면은 그때 수업 분량이 한 6시간 정도 나오는데 그 다음 이제 토요일 수업하시고 저는 일요일, 월요일 동안 그 녹음한 내용을 전부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줄글 형태로 이렇게 쭉 나오면은 이틀 정도로 그렇게 받아 적고 그 다음 이틀은 그거 문장을 막 쳐내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그 막 농담인데 기억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소한 농담 같은 걸 이렇게 덜어내고 그래서 약간 문장을 다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제가 썼던 교재 같은 거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나 또는 그 이론반 교재 또는 심화반 교재 이런 걸 전부 스캔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썼던 그 녹음해서 받아 적었던 내용을 주제별로 이렇게 영역별로 잘라서 퀴즐렛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학습 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주제별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악보 스캔해서 이미지 편집한 거를 그 관련 내용에다 갖다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퀴즐렛 제 계정에 모든 선생님이 강의 내용 이렇게 강의하신 거 내용 정리해서 녹음해서 이렇게 편집하고 한 게 그 퀴즐렛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이게 제가 남들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는 거 말을 잘 안 해요. 일단 녹음을 해서 계속 했다는 게 약간 좀 뭔가 치사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절대 녹음 안 하시는 분도 절대 안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선생님 외에는 다른 강의나 다른 교재를 전혀 보지 않고 다른 책도 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선생님 강의나 책만 봤기 때문에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온전히 쓰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이고요. 그리고 약간 여기서 첨가하자면 국악이나 이렇게 서양 음악 그리고 음악 교육론별로 약간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각 과목별로 중요하다 생각한 거 국악은 일단 되게 큰 그림을 되게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악보를 외우는데 되게 하나의 악보, 뭐 평조회상이라 하더라도 평조회상 상령산 검은고보랑 저기 뒤쪽에 타령 뭐 피리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계속 뭔가 내용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지 하는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저는 약간 되게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서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항상 악보를 외울 때 이렇게 먼저 큰 뼈대를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산일상이라고 하면 현황영산해상 뭐 평조해상, 관악영상해상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속하는 모음곡을 이렇게 목차식으로 적어놓고 이 목차에서 예를 들면 상령산이라고 하면은 오선보, 정간보 따로 구분해서 오선보, 정간보로 피리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든 악보로 이런 식으로 목차로 이렇게 한 페이지로 내가 이 어떤 악곡에서 포함되는 어떤 악보의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려서 기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진짜로 뭘 그려서 목차를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내일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국악은 했고 서양음악사는 국악은 이렇게 한 거는 약간 좀 제 나름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렇게 뭔가 제 나름의 이렇게 재정리가 가능했다고 하면 서양음악사는 너무 범위도 많고 그래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스토리텔링 선생님이 하신 그 내용을 그 흐름 그대로 기억을 해서 뭔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뭔가를 암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되게 자세한 거는 꼭 합격 쓰기에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로 꼭 첨부를 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 패턴이랑 공부 시간 같은 거 관련해서인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오후 2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5시에 퇴근하시는데 엄마 아빠 퇴근하기 직전에 나가요. 그래서 아침부터 공부하는 척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학원 다니는데 애먹었거든요. 직강으로 다 전부 다녔는데 왜냐면 심지어 인강으로 하면 인강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직강으로라도 해야지 딱 그만큼의 분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강 왔는데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6시간 강의하면 4시간을 잤어요. 항상 심지어 한 이제 중반 10학번 때는 목베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안 그러면 목이 아파서 못 자겠더라고요. 그럴 때 그 정도로 잠도 너무 많고 밤에 또 잠을 해 뜨면 자기 시작해요. 이제 엄마 아빠 일어나시면 제가 잠을 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자리에 공부를 한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근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다 전부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제가 공부할 때 필요했던 거는 뭐 이렇게 시간 단위로 나눠가지고 2시간 동안 뭐 교육론하고 그 다음 시간에 서양음악 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공부할 수 있는 한 8시간에서 10시간이 그냥 확보가 돼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내가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나는 내 갈 길대로 가련다 이렇게 가니까 그래도 나름 공부는 되고 결국엔 시험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런 스케줄로 공부하고 꼭 아침에 일어나서 청음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뭐 잘한다더라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규칙적이면 좋긴 해요. 전 건강도 되게 많이 상했고 막 정말 막 항상 잠들 때 드는 생각이 내일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항상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본인 스케줄대로 생활을 하실 거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게 맞는 길이겠거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